네, 안녕하세요. 달라TV입니다. 어느 어떤 구독자분께서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전기가 하나도 없을 때, 시내 주행만으로 온전히 한 10km 정도 주행을 하면 연비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봐 주셔서 제가 마침 시내 주행만으로 딱 10km 정도 갈 만한 주행 코스가 있어서 지금 이제 막 시동을 걸고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하단에 지금 2.5, 2.4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연비고요. 전기가 정말 하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2.7km, 2.6km 이렇게 되고 있죠. 2.8km 뭐 이렇게 또 조금씩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어쨌든 뭐 시내 주행 연비가 3km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속도는 뭐 50, 60 정도 가고 있고요. 전기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만 시내 주행을 하면 정말 연비가 3, 뭐 4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지금 속도가 55km 정도로 가고 있고요. 연비는 3.5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전체 구간을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전기 배터리 게이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전기 배터리 게이지는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집어드리자면 여기 있는 요게 지금 전기 배터리 게이지거든요. 네, 차량이 좀 흔들려서 요게 배터리 게이지인데, 그럼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를 또 사용하는 구간에는 연비가 또 엄청 올라가게 되죠. 4.5까지 올라왔어요. 실제로 엑셀을 밟았을 때도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또 이제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또 연비 떨어질 거예요. 4.7, 네, 4.8, 네네, 올라가네요. 속도가 한 60 정도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4.9. 네, 그러면서 전기가 조금씩 충전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또 조금 상세가 연비에서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5만 킬로 주행기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비는 뭐 약 5km 정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됩니다. 5km에서 6km, 5km에서 6km. 근데 그것도 그나마 전기가 어느 정도 충전이 됐을 때 얘기죠. 회생제동이 되어가고 있을 때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호 대기 중인데요. 신호 대기 중임에도 전기가 어느 정도 회생제동이 걸려 있으면 엔진이 걸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연비가 깎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마저도 배터리가 전혀 회생제동이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마도 연비는 계속 깎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5.9까지 올라왔습니다. 현재 2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아직 8km 정도를 더 가야 되는데 현재 연비는 5.8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저속일 때는 배터리가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 돼서 충전이 되면 저속일 때는 약간 배터리 주행을 하기도 해요. 배터리 주행을 아예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배터리 주행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시속 30에서 4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언덕 같은 경우는 30만 넘어가게 되면 바로 엔진이 걸립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리면서 당연히 엔진만 가지고 차량이 또 운행이 되게 되죠. 그럼 연비는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제 막 6.2km까지 구간 도달을 했고요. 6.3km까지 올라왔네요. 역시 마찬가지로 회생제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정차 시에도 신호 대기 중에도 엔진이 걸리지 않는, 마치 오토 스탑 앤 고와 같은, 네, 오토 스탑인가요? 이게 PHEV는 그 기능이 자체적으로 들어있지가 않아요.
원래 배터리가 차 있으면 자동적으로 신호대기에는 엔진이 정지가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저도 사용하지 않은 지가 오래된 것 같네요. 또 그래서 명칭도 좀 까먹은 것 같네요. 네. 네, 신호가 또 녹색불로 변경이 돼서 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제 살짝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역시나 연비를 보시면 6.6 정도로 또 살짝 떨어졌죠. 그 6.5로 올라왔는데 그 왼쪽에 써있는 470이라는 숫자가 현재 총 갈 수 있는 주행 거리예요. 기름을 주유를 했을 때 트립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죠. 얼마나 더 이 패턴으로, 운전 패턴으로는 몇 킬로 정도의 주행이 가능한지. 현재 약 3.1km 정도 운행을 했고요. 연비는 6.7 정도로 보입니다. 7km까지 올라왔어요. 역시 회생지동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완전히 기름만 사용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비가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회생제동을 해서 현재까지 약 4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7.2km까지 상승을 했고요. 어떤 별다른 정체나 이런 구간이 크게 없고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배터리 충전이 조금씩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저속에서 그렇게 연비가 아주 나빠지는 상황은 아니다. 지금 영상 촬영 초반에 약 2.9에서 3km 정도의 연비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고속주행 아닌 저속주행에서 혹은 시내주행에서 배터리 회생제동이 없다 그러면 저는 연비 2.5에서 3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배터리 회생제동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약 20km 속도로 가고 있지만 엔진이 걸리지 않고 배터리로 가고 있죠. 네, 살짝 언덕길이다 보니까 30km 되자마자 바로 또 엔진이 걸립니다. 네. 하지만 연비는 7.6까지 이미 올라왔고요. 마찬가지로 회생제동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고속도로에 진입을 했어요. 약 3km 정도의 추가 고속도로 주행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럼 고속도로 주행은 약 시속 80 정도 속도로 주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80에서 100 사이. 그렇다면 연비가 또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는 7.5를 지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7.5 숫자가 7.6으로 변했죠. 네, 시속 85, 86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연비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연비 주행이 시속 80km 정도라고 해요. 차량마다 조금 다르고 또 모델마다 이 엔진 미션의 트랙션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70km다 80km다 이게 경제속도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 약 80km에서 맥상 90km 정도까지 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말씀드린 순간 7.7km까지 올라왔네요. 평균 고속도로 속도는 약 80km 정도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7.6으로 또 떨어졌네요. 고속도로를 달리면 크게 연비면으로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7.6, 7.7 정도가 7.8까지 올라왔네요. 이 정도가 유지된다는 건 어쨌든 이것보다는 더 좋은 수치를 표현해낼 수 있다, 부여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목표했던 주행거리 10km 중에 약 7.7km 정도를 주행을 했고요. 여기 사고가 좀 났나 봅니다. 네, 사고가 바로 현장에서 났나봐요. 크게 부딪히시진 않으신 것 같고요. 네, 8.1km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마치고 나와서요, 약 남은 주행거리 1.8km 정도 나왔습니다.
10km 구간 중에 거의 80% 가까이를 소화를 했고요. 80% 이상을 소화를 했고요. 현재 연비는 8.6km 정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연비 주행을 한다고 해도 시속 10km/L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일단 마지막까지 주행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비교적 짧은 거리를 정말 단순한 표본 없이 바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치는 뭐 제 수치와 다른 결과값들이 다른 테스트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운이 좋은 건지 약간의 탄력 주행 코스를 만나서 계속 연비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8.7km까지 올라갔네요. 네, 8.7. 네, 이제 목적지를 거의 앞두고 있는데요. 연비가 9km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마지막 한 1km 가까이를 탄력 주행으로 거의 엔진 가속 없이 배터리 소모도 없이 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연비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해서 짧게지만 10km 시내 주행 배터리 전혀 없을 때 어떤 식으로 연비를 얻어낼 수 있을지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다른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또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